안녕하세요. 78번째 박인철 방송 난나를 시작합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재수를 시작하면서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또 우연한 기회에 스님하고 이제 소개를 받게 되어서 절에 가서 이제 참선에 대해서 설법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수 생활이라는 게 뭐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일단은 어떤 학교라는 어떤 규칙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니까 자율적 주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출퇴근 시간에 차를 타면은 워낙 그 당시에는 이제 버스가 그야말로 발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많이 타가지고 똑바로 서 있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그 출퇴근 시간 맞춰서 가면은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가 새벽에 6시 전에 이제 집에서 출발하면은 거의 한 15분 정도, 그러니까 반이면 갔습니다. 어떤 때는 그 버스 안에 기사님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버스마다 안내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도 받고 이제 손님들이 이제 승하차할 때 도와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사님 한 분, 안내양 한 명, 그다음에 나 이렇게 딸랑 셋이서 15분 동안 그냥 쭉 가는, 어떻게 보면 버스를 전선하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일찍 이제 등교를 하고, 뭐 밤에도 이제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뭐 집에 가면은 11시간 늘 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성실하게 생활을 했던 저 역시도 막상 재수를 하게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9시 반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잠을 늦게까지 자니까 희한하게 이제 살이 드륵드륵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재수를 하면서 이제 제가 그냥 다니던 고등학교에 미술실 쪽에 이제 가서 조소를 배우는데, 이제 오다 가다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은, 야, 임마, 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냐 하고 이제 흉볼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사람이 게을러지고 그랬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게으르다 부지런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작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앉아 있으면서 낭비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뭐 재수생이 뭐 공부 말고 딱히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비고사도 어차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실기는 이제 실기 선생님들한테 그냥 따로 배우면 되니까 그런 이제 논외를 치더라도, 그러니까 예비고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이제 걱정이 되는 게,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은 각종 어떤 입시에 관한 정보들을 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제공을 해주니까, 뭐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뭐 어떤 내용이 이제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이제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는데, 고3 때 보던 참고서와 교과서를 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내가 이러다 정보에 어두워서
정작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내가 그냥 내 진로를 고등학교 때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재수를 안 하고 대학을 다녔으면은 그 가족들한테 그 신세를 덜릴 텐데, 괜히 재수한다고 덤벼가지고 그 어려운 그 가족들한테 짐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어떤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이제 엄청나게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상 공부한다고 창 앞에 앉아서 책을 쳐다보고 있는데, 실제로 머릿속에서는 그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눈은 책을 향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 정보로부터 단절된 데 대한 어떤 불안감, 그 다음에 재수를 하는 데 따른 어떤 그 다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뇌리를 지배하게 되니까, 실제로 공부하는 데 쓰는 시간보다는 엉뚱하게 그렇게 이제 정신적으로 방황하는데 쓰는 시간이 훨씬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공부한다고 앉아가지고 실제로 책의 그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은 10분밖에 안 되고, 나머지 4, 50분은 부질없는 그 걱정으로 시간을 이제 가득 채워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재수한다고 하면서 뭐 맨날 밖으로 놀러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뭐 당구장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뭐 친구들 사귀러 이제 돌아다닌다든가, 그랬으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했겠죠. 저 녀석은 대학도 못 가고 재수한다는 놈이 저렇게 시간 낭비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 낭비를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재수 생활을 딱 3년을 하게 됐는데, 처음 1년 동안은 그것이 시간 낭비라는 의식 자체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의뢰 재수하면은 남들도 다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기만이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걱정을 한 10분만 하고 나머지 한 50분을 공부하는데 몰입했더라면은, 과연 그 재수 기간이 3년씩이나 걸렸을까라는 그 뒤늦은 후회를 한참 후에야 이제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첫 해에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가만히 앉아서 방황을 하다 보니까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되고, 또 미술 실기도, 특히나 이제 미술이라는 것이 어떤 정신적인 집중을 요하는 작업인데, 그 집중을 못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림도 안 늘고 조각도 안 늘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실기 선생님들이 나름 그 제가 그 성격적으로 좀 성실해 보이고 이러니까 꽤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실력이 그 향상이 안 되니까 이 녀석이 정말 감각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까지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 물론 그 요즘은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때 이제 그 석고 소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석고상 갖다 놓고 진흙으로 그걸 그대로 그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빛게 만드는 것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기능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미술 활동을 하면서 그 발현되어야 되는 어떤 창의성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게 뭐 어느 시점이었는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조소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손이 없어도 조각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한번 툭 던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는 이제 이해를 못 했거든요. 아니, 조각이라는 게 손으로 하는 일인데 손이 없어도 조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때는 그 말을 이제 이해를 못 했는데 대학을 가서 어떤 그 창의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나서 아, 그 선생님 말씀이 이제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었었는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기능적인 것이 됐건 아니면 단순한 그 지식의 습득이 됐든 간에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몰입을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중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너무나 그 에너지가 이제 분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제 우리가 그 불교에서 보면 뭐 반야신경이라든지 이런 경전에서 그 강조되는 것들이 그 특히 이제 반야신경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감각기관에 대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각기관과 그 감각기관의 대상이 되는 그, 그 물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그 표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안입이 설신의 물색성향 미척법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 안입이 설신이가 없다. 그 무슨 얘기냐면 눈, 코, 귀, 입, 뭐 촉감, 의식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뭐 물질, 뭐 소리, 뭐 냄새, 맛 등등의 그러한 어떤 감각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아예 없다라는 게 강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늘 이제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걸 다 보고 다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관심이 없으면은 그걸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눈 멀쩡히 뜨고 지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어머님이 이제 미술대학을 다닐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화실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내 아들이 미술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맨 길거리에 보이는 간판들이 화실밖에 없다. 물론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80년대 무렵에는 그 개인 화실들이 그 학원을 대신해서 이제 실기 교육을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어떤 그 가장 이제 안정적인 직업이 이제 교사고, 물론 대학원을 진학해서 이제 대학의 교수로 남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교사를 남게 되고, 딱히 이제 교사 외에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개인 작업실을 차려서 자기 작업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제자들을 기르면서 그 제자들이 또 이제 미술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그런 그 화실 운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는 그 화실들이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닌데 분명히 그 전에 뭐 버스를 타고 가거나 걸어 다니거나 어쨌든 길가에 그 화실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아들이 미술대학을 다니기 전에는 그걸 전혀 못 느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은 길거리에 치킨 가게만 보일 것이고, 또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피자 가게가 눈에 띌 것이고, 또 햄버거 좋아하는 사람은 뭐 햄버거 가게가 눈에 잘 띄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감각기관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1시간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자, 이제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몰랐던 것에 대해서 암기를 한다든가 그 해결 방법을 찾는다든가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갔더라면은 훨씬 시간을 짜임새게 활용을 됐을 것인데, 나는 다른 애들은 중고등학교 때 미술반 활동하면서 실기 연습을 많이 했는데 나는 이제야 재수하면서 덧상도 제대로 못하고 조서도 이제야 겨우 진흙 만지기 시작했는데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질없는 이제 걱정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또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이렇게 혼자서 옛날 교과서나 뒤적이고 있어가지고 과연 그 시시때대로 바뀌는 입시에 관한 정보를 내가 놓치게 되면은 과연 제대로 시험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그 부질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제대로 공부를 했더라면은 그 결과는 훨씬 나아졌을 것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1년 달랑 공부해가지고 꼭 대학에 합격했다는 보장은 물론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야말로 낭비해 버렸는가, 그런 이제 후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 또 더 절실하게 느꼈던 게, 대학에 이제 들어가서 과 친구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자기가 대학 들어오기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라든지 그 생활했던 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은 어떤 친구는 뭐 당구가 뭐 150이다, 200이다. 사실 당구를 150 치려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당구장에서 보내야 되거든요. 뭐 그게 다 이제 시간 낭비인데, 그러고도 이제 서울대를 왔다라는 것은 걔네들이 당구 치면서 낭비한 시간 동안 그 이상으로 나는 책상 앞에 앉아서 걱정하느라고 시간 낭비를 훨씬 많이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뭐 어떤 친구들은 뭐 화실에 남아서 밤에 뭐 여학생하고 뭐 연애하느라고 화실에서 밤을 샜다는 둥, 그러면서 길거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저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딴짓들을 하면서도 서울대를 들을 정도면은 쟤들은 참 얼마나 그 머리가 좋고 감각이 뛰어났을까, 이런 또 다른 걱정이 되면서 나는 정말 죽을 듯 살동 3년씩이나 그렇게 고생해서 대학을 왔는데 저런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 감각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또 이제 나중에 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그런 나중 얘기고, 그러니까 학교를 재수생활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걱정을 너무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작 그 몰입해서 쏟아 부어야 될 그 에너지들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비유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수도꼭지에서 이제 물을 틀면은 이제 물이 쫙 쏟아지죠.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수도관에서 이제 연결이 돼 있으면은 물이 이제 콸콸 쏟아지는데, 수도관에 그 오는
중간에 여기저기 구멍이 빵빵 뚫려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봐야 물이 쫄쫄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는 경우까지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낭비하지 않고 그 나의 어떤 에너지, 집중을 모아서 공부하는데 몰입했더라면은 그야말로 수도꼭지에서 물이 콱콱 쏟아지는 것처럼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엉뚱한 그 걱정으로 에너지가 이제 새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수속 안에 구멍이 빵빵 나가지고 수도꼭지까지 오기 전에 물이 다 새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가 좀 그 혼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그렇지만 요즘 이제 수험생들이나 꼭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목표로 하는 일을 그 지향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러는 노력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 에너지 낭비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그 겪었던 시행착오를 그야말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른 많은 후배들이 올바른 보다 효과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제 젊은 시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